안녕하세요, 다린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빵을 하시면서 필요하신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좀 알아보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빵을 안 하던 분들은 빵을 해보려면 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손반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이제 필요한 도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오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제 빵을 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일단은 이렇게 계량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계량 도구들 중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저울이에요. 그래서 저울은 이 1g 단위 저울이 있으시면 되는데요. 총 양이 1kg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1kg는 좀 적어요. 그래서 한 3kg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이면 좋고요. 좀 많은 양을 하시는 분들은 5kg까지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5kg, 최대 5kg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울은 뭐냐면요, 소수점 0.1부터 재어지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미량의 것을 잴 때, 이를테면 뭐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잴 때 아주 정확한 무게를 요하는 것들을 잴 때요, 0.1 소수 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대신에 얘는 총 맥시멈 무게는 1kg 정도밖에 안 돼요. 1kg 정도. 근데 카스 저울이 좋긴 하더라고요. 비싸긴 해요. 네. 저울이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저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할 수 있는 도구는 이렇게 계량컵이라든지 아니면 계량 스푼이 있어요. 그래서 계량컵과 계량 스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계량컵은 물 같은 거 재실 때는 이렇게 조금 더 큰 계량컵이 있으면 좋으세요. 그래서 뭐 유리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스텐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량컵이라도, 이것도 계량컵이에요. 이렇게 계량컵을 좀 사이즈별로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액체류 같은 거를 계량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이 타이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발효를 하는 시간, 그리고 오븐에 굽는 시간, 이런 것들 시간을 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타이머는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채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덧가루, 그러니까 빵에 나중에 덧가루 뿌릴 때 물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탁 흩어지듯이 뿌리셔도 되지만, 이제 좀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먼지도 많이 나고요. 또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뿌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작은 채가 있으시면은 이런 덧가루를 이렇게 뿌리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작은 채가 있으시면 좋고요. 저는 빵을 만들 때 밀가루로 채를 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큰 채는 딱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빵 말고 제과를 할 때, 과자 같은 거 만들 때는 채를 꼭 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빵 하는 데만 필요한 거로 말씀드리면 이런 작은 채, 덧가루를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작은 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이제 반죽을 할 때 필요한 것들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주걱, 실리콘 주걱,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제 스크래퍼라고 해요. 스크래퍼라고 해서 얘는 이제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둥글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얘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해가지고 좀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볼에서 반죽을 할 때 저는 거의 손으로 치대는 걸 할 때 이걸로 반죽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볼을 긁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반죽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사다리꼴로 생긴 요 스크래퍼는요, 되게 단단해요. 단단해서 반죽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그 작업대를 정리할 때, 찌꺼기 같은 거 정리할 때, 그럴 때 좋은 여러 가지 다용도, 반죽을 들어서 옮기거나 할 때도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스크래퍼는 한 요런 2가지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할 때 필요한 요런 접시, 스댄 접시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이렇게 세팅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은요, 작업대를 조금 더 깔끔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스댄 접시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반죽을 할 때는요, 볼이 필요해요. 볼이. 그죠? 뭐 보통 이런 유리볼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스댄볼이 오히려 가볍고 좀 작업하기가 좀 쉬우세요. 그래서 스탠볼을 있으시면 좋은데, 저는 이 2가지 사이즈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가지 중에서 조금 큰 것은 26cm예요. 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cm고요. 그 다음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 얘는 24cm예요. 주로 제가 사용하는 볼은 26cm 아니면 24cm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볼을 좀 하나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을 하고 나면 이게 반죽이 마를까봐 제가 항상 덮잖아요. 이 덮개로 쓸 때 덮개로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헤어캡이에요. 헤어캡. 그래서 이거 비닐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반죽이 마르는 것도 방지를 하거든요. 이렇게 반죽을 씌워 놓을 때 이게 있으면 편해요. 그 뭐 랩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하면은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또 깨끗이 털고 햇볕에 말려 건조해가지고 찢어지기 전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이거는 그냥 흰색 천에다가 이렇게 고무줄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씌우면 좋아요. 빨아서 쓸 수 있고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온 발효 같은 거 오랫동안 발효할 때는 여기서는 조금 마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반죽을. 그래서 이거 씌우고 나면은 항상 또 한 번 더 이렇게 비닐로 씌워서 냉장고에 넣든지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씌울 수 있는 덮개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이런 천이 있으면 좋죠. 천으로 이렇게 덮어도 되고요. 천을 적셔서 이렇게 덮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작업대에 좀 반죽 볼이 막 움직이면 이런 천 같은 거를 깔고 이렇게 하시면 좋거든요. 이것은 이케아에서 샀어요. 이게 엄청 저렴했던 것 같아요. 이케아 수건입니다. 수건은 많이 필요해요. 반죽 나중에 덮을 때 2차 발효 같은 거 할 때 덮을 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다용도로 많이 쓰이니까 하나 사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2차 발효를 할 때 있잖아요. 2차 발효를 할 때 이런 모양을 잡아주는, 이거는 이제 반대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등나무로 된 이런 틀을 팔아요. 이런 틀도 필요하고요. 혹시나 이제 요런 거를 못 구하시면 요런 바구니, 어떤 걸로 된 것도 좋아요. 이런 바구니로 쓰셔도 좋고요. 또 제가 주로 쓰는 거 중에서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많이 씁니다. 얘들은 요런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반죽을 올려서 발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바구니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바구니가 아닌 데서 발효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캠퍼스 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작은 사이즈로 제가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이런 미싱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홈베이커들이 쓰기 좋게끔 이런 사이즈로 제작을 했어요. 아니면 캠퍼스 천을 이렇게 마로 단위로 사셔가지고 미싱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이렇게 박음질해서 쓰시면 돼요. 구울 때는 이런 테프론 시트지라는 데다가 옮기셔야 되거든요. 반죽을 이렇게 옮길 때 필요한 도구 중에서 이런 바게트 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게트 보드는 빵을 이렇게 요런 천에서 이렇게 옮길 때 있잖아요. 옮길 때 반죽을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바게트라든지 이런 거 옮길 때 이 판을 쓰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무로 된 거를 이제 제작을 하셔도 되고, 이제 시중에는 잘 기성품은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맞춰서 쓰고 있는데요. 아니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단단한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박스에다가 잘라가지고요, 이런 테프론 시트지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말아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 여기다가 스타킹 같은 걸 이렇게 씌워가지고, 깨끗한 스타킹을 씌워서 쓰기도 합니다. 스타킹 씌우면 반죽이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옮길 때 필요한 게 이 바게트 보드라는 게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반죽을 옮기잖아요. 빵 반죽을 이렇게 많이 옮겼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븐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이 종이를. 그래서 이 종이를 오븐에 넣을 때 테프론 시트지를 이렇게 밀어서 빵하고 같이 밀어넣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은 빵삽이라고 하더라고요. 빵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빵을 이제 굽고 나면, 물론 오븐이 필요하겠죠. 오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오븐을 보여드릴 거고요. 빵을 다 굽고 나면요, 빵을 이제 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힌망이 필요해요. 이런 식힌망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다리가 짧은 다리지만 다리가 있는 애들을 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바닥에서 뜨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놓고도 빵을 잘 식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힌망 필요하고요. 요즘 식힌망이 잘 나와서 이런 나무로 된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로 된 것도 예쁘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븐에서 뜨거운 빵 꺼내고 할 때는 이런 오븐 장갑, 아주 좀 두꺼운 오븐 장갑이 필요합니다. 두꺼운 오븐 장갑. 그러면 이제 제가 오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오븐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오븐은요, 이 지에라라는 오븐이에요. 검은색하고 이제 화이트로 된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구입했던 게 아니죠. 얘는 이제 체험단으로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1등을 해서 이제 상품으로 받은 애예요. 사실 지에라하고 참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에라를 제가 이제 선물로 받고 나서 이제 베이킹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샤워도우 빵은 사실 이제 작은 가정용 오븐에서는 나오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빵은 잘 하지 못했고 과자류 같은 것만 구웠었는데, 이제 지에라라는 오븐을 만나고 나서 샤워도우를 본격적으로 천연 발효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제가 이제 애정하는 블랙, 얘는 이제 멀티 스팀이라는 사양입니다. 블랙 멀티 스팀 오븐이고요. 지금 보시는 얘는 그 뒤에 저희 집에 오게 된 화이트 멀티라는 오븐입니다. 스팀이 빠졌어요. 스팀은 그러면 뭘로 주냐? 스팀은 지금은 이제 거의 저는 이런 분무기를 좀 쓰거든요. 여기 있네요. 분무기를 써요. 그래서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빵을 좀 잘 굽는 편이에요. 스팀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스팀 분무기를 사용해서 빵을 굽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다이얼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무한대로 맞춰놓고, 아까 얘기했던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을 맞추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얘는 중간에는 온도입니다. 60도, 가장 낮은 온도는 60도부터 해서요, 이제 제일 높은 최고 온도가 280도까지 높게 올라가죠. 그래서 280도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너무 끝까지 온도를 올려서 쓰면 아무래도 오븐이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온도는 한 260도 정도 맞춰가지고 보통 예열을 합니다. 끝에 다이얼은 사용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요 바람개비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컨벡션이라고 해서 뒤쪽에 안쪽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팬이 보여요. 팬. 저기 선풍기 같이 생긴 거. 저게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컨벡션이라는 거예요. 한번 켜볼까요? 돌아가죠.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다이얼을 맞추시면은요, 지금 컨벡션이 안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다이얼을요 이렇게 아래 윗볼에다가 맞추면요, 지금 보시면 뒤에 컨벡션이 멈췄죠. 네, 멈추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래 위에 불로, 위에 보면 열선이 있죠. 아래에도 히팅선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그래서 그 열선을 이용해 가지고 오븐의 열을 계속 식지 않게끔 해주기 때문에 지에라가 이제 좋은 점이 그 점이에요. 요 멀티라고 해서 이걸 조절할 수 있어서 처음에 이 컨벡션, 바람이 나오는 거를 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장점이 뭐냐면 그때 초반에 이제 끄고 구우면 빵이 아무래도 잘 빨리 마르는 거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쿠프가 열려야 되는 빵들, 그런 빵들도 좀 쿠프가 잘 열리고요. 또 빵의 노화도 조금 늦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팬에다가, 철판에다가 안에 좀 시커멓죠. 얘가 동판이라는 거예요. 동판을 같이 넣어서 여기 약간 붉은색으로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요게 동판이에요. 동판을 넣어서 같이 예열을 합니다. 예열을 하면요, 뜨거워지죠. 얘들이 판이 뜨거워지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테프론 시트지에다가 빵을 올린 다음에 요 빵삽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이 빵삽을 쓰고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븐은 지에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블랙은 다 똑같은데 요게 스팀이에요. 안에서 물을 직접 분사를 해주는 거죠. 스팀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면 좀 편리하죠. 쓰기가 편리합니다. 이렇게 오븐을 구경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또 한 가지 있는 거는 뭐냐면 요 발효실입니다. 나무로 된 건식 발효실이에요. 얘는 습식은 되지 않아요. 습식은 되지 않아서 뭐 습을 필요로 하는 빵에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하드 계열, 뭐 프랑스 빵이나 이제 하드 계열 빵 하실 때는 적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르방 기르기는 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저는 27도 맞춰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빵 하나 지금 발효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이제 나무수라는 공방에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지금 우녹스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우녹스 이렇게 타공판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쁘죠? 얘가 좀 발효실인데 예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수강생분들도. 자, 이렇게 발효실까지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손반죽으로 이렇게 빵 만드실 때는요, 볼하고 손만 있으면 사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븐이 없으시더라도 무쇠팬이나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팬에 굽기도 하고요. 또 후라이팬에 구울 수 있는 납작한 빵들도 있어요. 그렇게 굽는 방법들도 있긴 하죠. 빵을 시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필요한 도구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항상 즐겁게 빵 만드시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다들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재미난 일들 찾아보면서 좀 즐겁게 하루하루 생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빵 만드는 영상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고 또 가족들과 이제 맛있는 빵 만드셔서 함께 즐겁게 나누시면은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